진우 씨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야? 강태진의 지시로 나한테 접근한 거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화려한 네온사인이 빛나는 성형외과 거리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나 성형외과입니다. 이곳의 원장인 강미나는 오늘도 변함없이 완벽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잠에서 깬 그녀는 정확히 30분간의 요가와 15분간의 명상으로 하루를 연 다음 영양사가 짜준 완벽한 식단으로 아침을 해결합니다. 강미나, 28세. 서울대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그녀는 의료계에서 신동이라 불립니다. 특히 안면 윤곽술과 코성형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자랑하죠.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수술을 소화해내면서도 단 한 번의 의료사고도 없었던 그녀의 명성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환자들은 그녀의 손길을 신의 손이라고 부르며 수개월씩 예약을 기다려가며 그녀의 수술을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강미나의 진짜 성공담은 그녀의 과거에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반지하 방에서 태어나 자란 그녀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의지력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번 푼푼이 모은 돈으로 학원비를 대신 그녀는 밤늦도록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신문 배달과 과외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죠. 그런 노력 끝에 서울대 의대에 장학금을 받으며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의대 시절 역시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의 동기들 사이에서 느껴야 했던 소외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팍팍한 현실. 하지만 강미나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죠. 의대를 졸업할 무렵에는 이미 여러 대형 병원에서 그녀를 스카우트하려 했지만 그녀는 과감히 개업의 길을 택했습니다. 5년 전 작은 성형외과로 시작한 그녀의 병원은 이제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에서 시작해 지금은 5층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대형 성형외과가 되었죠. 1층은 접수와 상담실, 2층은 진료실과 소수술실, 3층과 4층은 수술실과 회복실, 그리고 5층은 미나의 개인 오피스로 꾸며져 있습니다. 직원만도 30명이 넘고 월 매출은 수십억 원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공에 걸맞게 미나의 라이프 스타일도 화려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살며 차고에는 벤츠 S클래스와 포르쉐 911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샤넬과 에르메스의 최신 컬렉션이 즐비했고 손목에는 항상 파텍 필립 시계가 빛나고 있었죠. 주말이면 제주도나 일본으로 혼자만의 휴식을 즐기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그녀의 삶에도 한 가지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 관계였죠. 특히 어머니 이수정과의 관계는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이수정은 55세의 전직 간호사로 현재는 딸의 성공 덕분에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과 만날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황급히 화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미나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그녀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어머니에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 어디에도 아버지의 사진이나 유품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 항상 의문이었죠. 어머니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물어봐도 항상 아픈 기억이라며 말을 피했습니다. 미나 역시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궁금증이 남아있었습니다. 미나에게는 남동생 강지훈이 있었습니다. 25세인 지훈은 현재 연세대 의대 3학년으로 누나를 따라 의사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학비와 생활비는 모두 미나가 지원하고 있었죠. 한 달에 200만 원씩 생활비를 주고 학기마다 등록금까지 대주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공부에만 집중하라며 아르바이트도 금지시켰죠. 미나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이었지만 가끔 지훈이 돈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마음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미나에게 1년 전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박진우, 32세. 키 185cm의 훤칠한 키에 조각 같은 외모를 가진 그는 대형 제약회사인 바이오젠의 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MBA까지 마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죠. 두 사람의 만남은 의료진 컨퍼런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미나는 안면 윤곽술의 최신 기법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진우가 날카로우면서도 전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지만 의료진 못지않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컨퍼런스가 끝난 후 진우가 먼저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평소 남자들의 접근을 철저히 거부해왔던 미나였지만 진우의 진실한 눈빛과 겸손한 태도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첫 데이트는 한남동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진우는 미나의 성공담을 진심으로 존경한다며 자신도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치관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죠. 그 후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며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진우는 미나가 만나본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바쁜 수술 일정 때문에 데이트를 취소해도 화내지 않고 이해해 주었고 항상 그녀의 건강을 걱정해 주었죠. 미나 역시 진우 앞에서는 강한 성형외과 원장이 아닌 평범한 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정도 사귄 후 진우는 미나에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산책하던 중이었죠. 미나야, 나와 결혼해줘. 평생 너를 지켜주고 사랑하겠어. 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나는 그 자리에서 승낙했습니다. 두 사람은 내년 봄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했고 신혼집도 강남의 새 아파트로 정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나의 가족들과 만나는 것이었죠. 아무리 둘이 사랑해도 가족들의 축복 없는 결혼은 의미가 없어. 어머님과 지훈이를 만나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 진우의 진지한 부탁에 미나는 조금 주저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아버지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까 걱정되었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던 어느 날 미나는 우연히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가방에서 우연히 떨어진 통장을 주워드리려다가 그만 내용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매월 25일마다 500만 원씩 입금되는 내역이 있었습니다. 송금자 이름은 강태진이었습니다. 미나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죠. 미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성공 이후 일을 그만두고 연금만으로 생활한다고 했는데 연금 외에 이렇게 큰 돈이 매월 들어오고 있다니요. 더욱 이상한 것은 그 강태진이라는 사람이 벌써 5년째 꾸준히 돈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나는 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볼까 하다가 혹시 어머니가 무슨 곤란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닌지 걱정되어 혼자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진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흔한 이름이라 인터넷 검색으로도 특정하기 어려웠죠. 결국 미나는 어머니를 직접 미행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 어머니의 행동 패턴을 관찰해보니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혼자 외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난다고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서 누구와 만나는지는 절대 말하지 않았죠. 그 다음 토요일, 미나는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어머니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를 이동해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미나는 멀리서 지켜보며 어머니가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는 호텔 로비의 한 구석에서 한 중년 남성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나이에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관록이 있어 보였지만 어딘가 냉정한 인상이었죠. 두 사람은 약 30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남자가 어머니에게 봉투를 건네는 것을 미나는 확실히 봤습니다. 그 순간 미나는 직감했습니다. 저 남자가 바로 강태진이고 저 봉투 안에 500만 원이 들어있을 거라고요. 미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 그 남자의 얼굴을 정확히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어딘지 낯익었던 거죠. 아니, 낯익다는 표현도 부족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눈매며 코 형태며 턱선까지도 미나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미나는 충격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 남자가 바로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것을 말이죠. 어머니가 평생 감춰왔던, 그리고 자신이 죽었다고 들어왔던 아버지가 살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어머니와 그 남자에게 들킬까봐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미나는 그들이 헤어진 후 강태진을 미행했습니다. 그는 고급 승용차를 몰고 서초동의 한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서울에서도 가장 큰 종합병원 중 하나인 세브란스 메디컬 센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 입구에는 이사장 강태진이라는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미나의 친아버지는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거물이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나는 인터넷으로 강태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는 58세로 30년 전부터 의료계에서 활동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과의사로 시작해서 지금은 여러 병원의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었죠. 의료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에게 정식 부인과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강태진의 부인은 같은 의사 출신으로 현재는 의료 재단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 강민수는 30세로 현재 미국에서 의학 연수를 받고 있었고, 딸 강유나는 26세로 약학대학을 졸업한 후 가족 사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즉, 미나는 혼외정사로 태어난 숨겨진 딸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미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지 않았고, 어머니는 평생 그와 연락하며 돈을 받아왔고, 자신에게는 이복 형제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사생아라는 사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생 지훈이 갑자기 미나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둡고 무거웠죠. 누나, 할 말이 있어. 지훈의 진지한 표정에 미나는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지훈도 강태진의 존재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누나도 이제 알았구나. 강태진 이사장 말이야. 지훈의 첫 마디에 미나는 기가 막혔습니다. 지훈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언제부터 알았어? 미나의 질문에 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 정확히는 고3 수능 준비할 때부터. 지훈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고3 때 진로를 고민하던 중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의대 진학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지훈도 강태진의 존재를 몰랐죠. 하지만 의대 입시 준비를 하면서 학원비며 과외비며 엄청난 돈이 들기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그 모든 비용을 댈 수 있다는 것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간호조무사였던 어머니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이었거든요. 의심을 품은 지훈이 어머니를 추궁하자 어머니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강태진이라는 친아버지가 있다는 것, 그가 의료계의 거물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생활비를 지원해왔다는 것까지 말이죠. 지훈은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곧 이것을 기회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이미 성공했으니까 상관없지만 나는 달랐어. 평범한 집안에서 의대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친아버지가 의료계 거물이라니. 이걸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지. 지훈의 차가운 말에 미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니요. 지훈은 고3 때부터 강태진과 직접 만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통해서였지만 나중에는 혼자서도 만났죠. 강태진 역시 아들의 존재를 반가워했고 지훈의 의대 진학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입시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면접 준비까지 의료계 인맥을 총동원해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연세대 의대 입학도 사실은 아버지의 도움이 컸어. 내 실력만으로는 힘들었을 거야. 지훈의 고백에 미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생이 자신의 노력으로 의대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강태진의 후광이었던 거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훈의 미래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 병원에서 일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정식 아들로 인정받을 거고.
지우는 심지어 강태진의 적법한 딸인 강유나와의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유나 누나는 나보다 1살 위지만 아버지가 우리 관계를 좋게 봐주시고 계셔. 미나는 동생의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아, 우리는 사생아야. 아무리 친아버지라고 해도 그 집안에 끼어들 수는 없어. 하지만 지우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나는 이미 성공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그날 밤 미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거짓말, 친아버지의 존재, 그리고 동생의 배신감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동생이 자신을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며 선을 긋는 것이 가장 서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지훈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주며 아껴왔는데 정작 지훈은 친아버지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며칠 후 미나는 진우와 만나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진우는 미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미나야,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상관없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의 너를 사랑하는 거고. 진우의 위로에 미나는 눈물을 쏟으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진우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강태진을 만나봐야 할까? 미나의 질문에 진우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하지만 진우에게도 미나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진우는 처음부터 강태진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근무하는 바이오젠 제약회사는 강태진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였고, 진우는 강태진의 사위 후보로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단, 그 상대는 미나가 아닌 강태진의 적법한 딸 강유나였죠. 강태진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미나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성공한 딸의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해서 조사해보니 정말 자신의 딸이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미나가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면 스캔들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태진은 진우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미나에게 접근해서 연인 관계가 된 다음 그녀가 강태진의 존재를 알게 되더라도 세상에 알리지 못하도록 회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설득하라고도 했죠. 진우는 처음에는 이런 계략에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강태진이 자신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무엇보다 강유나와의 결혼이 자신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였기 때문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강유나는 아름다운 외모의 좋은 집안 출신이었고, 그녀와 결혼하면 강태진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진우와 미나의 연애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우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계략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미나의 진실하고 당당한 모습에 진심으로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강유나와의 약혼은 거의 확정된 상태였고 강태진에게 거역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강유나는 강태진의 적법한 딸답게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이화여대 약학과를 졸업한 후 현재는 아버지의 사업을 도우며 제약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외모도 뛰어났는데 키 168cm의 모델 같은 몸매에 서구적인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은 강태진의 딸이라는 배경이었습니다. 진우와 강유나의 만남은 이미 1년 전부터 강태진이 주선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며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고 양가 부모들도 이 결합을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진우의 부모 역시 강태진 같은 거물과 사돈이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 위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미나와 시간을 보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미나는 강유나와 달리 자수성가한 여성이었고 그 과정에서 겪었을 고생과 노력이 그녀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미나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강유나와는 다른 깊이를 느낄 수 있었죠. 그런 진우의 마음을 강태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진은 진우가 단순히 임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진우가 미나에게 진심을 보이는 것 같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진우를 불러 상황을 확인해봤지만 진우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태진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진우와 미나가 결혼을 약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애초 계획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죠. 강태진은 즉시 진우를 불러 추궁했습니다. 자네가 뭘 하고 있는 건가? 미나를 회유하라고 했지. 결혼하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진우는 강태진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회유 방법 아닙니까? 미나가 제 아내가 되면 절대 이사장님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태진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위가 될 남자가 사생아와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자네 정신이 나간 건가? 유나와의 약혼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미나는 내 딸이야. 내가 어떻게 딸과 사위를 맺어주겠는가? 강태진의 분노에 진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미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임무였지만 지금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강태진은 단호했습니다. 사랑? 그런 감정 때문에 모든 계획을 망치겠다는 건가? 자네는 유나와 결혼해서 우리 가문의 사위가 되어야 해. 그것이 자네의 미래를 위해서도 최선이야. 강태진은 진우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미나와 헤어지고 강유나와의 약혼을 공식 발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미나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미래 사이에서 갈등했죠. 하지만 결국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강태진을 적으로 돌리면 자신의 인생이 망가질 것이 뻔했거든요. 진우는 미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나야, 우리 결혼은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아. 회사에서 해외 발령이 났어. 하지만 미나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진우의 표정과 말투가 평소와 달랐고 무엇보다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거든요. 진우야, 무슨 일이야? 나한테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미나의 추궁에 진우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정말 회사 일이야. 조금만 기다려줘. 그 무렵 미나는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사려다가 창밖으로 진우가 한 젊은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여성은 미나가 전에 자신의 병원에서 코 성형을 해준 환자였습니다. 강유나였죠.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한 분위기였고 진우가 강유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진우가 자신과 사귀면서 다른 여자와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여자가 자신의 환자였다는 점이었죠. 미나는 즉시 병원으로 돌아가 강유나의 진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녀의 신상 정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강유나, 26세, 직업은 제약회사 임원. 그리고 보호자란에는 강태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유나는 강태진의 딸이었고 진우는 처음부터 자신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강태진의 지시로 자신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았죠. 미나는 그날 밤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진우는 뭔가 낌새를 챈 듯 주저했지만 결국 미나의 간청에 만남에 응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자주 가던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미나는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진우야, 강유나가 누구야?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나야, 그게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야? 강태진의 지시로 나한테 접근한 거야? 미나의 날카로운 질문에 진우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미나야, 미안해. 처음에는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진심이야. 진심? 미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강유나와는 뭐야? 너희 두 사람이 손잡고 있는 걸 봤어. 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강태진의 지시로 접근했던 것, 강유나와 약혼이 예정되어 있던 것, 그리고 자신이 현실과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까지요. 미나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강태진 이사장을 적으로 돌리면 내 인생이 끝나는 거야. 하지만 너에 대한 내 마음은 진짜야.
진우의 변명에 미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내 인생의 장애물이야? 아니면 잠깐 거쳐가는 단계야? 진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미나가 말한 대로였거든요. 그에게 미나는 강태진과 강유나 사이에 끼인 걸림돌일 뿐이었습니다. 미나는 그런 진우를 보며 완전히 환멸을 느꼈습니다. 알겠어. 이제 됐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 다음 날 진우와 강유나의 약혼 소식이 의료계 신문에 크게 실렸습니다. 의료계 거물 강태진 이사장의 딸 강유나, 양과 바이오젠 제약 박진우 이사 약혼 발표. 미나는 그 기사를 보며 참담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이용당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미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강태진, 진우,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까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이용해왔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줄 때였습니다. 미나는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나는 강태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계에서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그의 과거를 파헤쳤죠. 30년간 의료계에서 활동한 강태진의 이력에는 의외로 많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특히 초기 경력에서는 몇 차례 의료사고가 있었는데 모두 돈으로 무마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미나는 당시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30년 전, 25년 전, 20년 전. 강태진이 외과의사로 활동하던 시절의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한 명씩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강태진의 권력과 돈 앞에 굴복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1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강태진이 집도한 뇌수술에서 환자가 식물인간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환자는 4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강태진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지만 갑자기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금이 바로 5억 원이었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미나는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돈은 강태진의 개인 계좌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들 중 하나가 바로 어머니 이수정의 계좌였습니다. 즉, 강태진이 어머니에게 보낸 돈 중 일부가 의료사고 합의금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미나는 이 사실을 알고 치가 떨렸습니다. 자신과 지훈이 그동안 받아 쓴 돈이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고통으로 만들어진 돈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테고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미나에게 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강태진의 현재 병원에서도 의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수술들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권하고 있었고 일부 환자들은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진의 권력 앞에서는 아무도 감히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죠. 이런 증거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미나는 의료계의 어두운 면을 여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환자의 생명보다 우선시되는 현실, 의료사고가 돈으로 묻히는 관행,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기득권들의 카르텔. 미나는 이 모든 것들이 역겨웠습니다. 한편 진우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었습니다. 바이오젠 제약에서의 그의 행적을 조사해보니 그 역시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제약회사와 병원 사이의 후방 거래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고 일부 의약품의 가격 담합에도 참여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에 여러 여성들과 스캔들이 있었는데 모두 돈으로 무마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미나는 이런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복수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첫 번째 타깃은 강유나였습니다. 그녀가 미나의 병원에서 코 성형을 받았다는 것을 이용하기로 했죠. 미나는 강유나의 수술 기록을 조작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강유나의 코 성형은 6개월 전에 이뤄졌는데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의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지연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강유나에게 연락해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유나는 미나의 연락을 받고 불안해했습니다. 약혼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얼굴에 문제가 생긴다면 큰일이었거든요. 미나는 강유나를 병원으로 불러내어 거짓 진단을 했습니다. 유나 씨, 코 내부에 염증이 생겼네요. 이대로 두면 코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강유나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나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재수술이 필요해요. 하지만 성공 확률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패하면 평생 코 모양이 이상해질 수도 있고요. 강유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약혼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기다니, 게다가 재수술마저 위험하다니요. 미나는 그런 강유나를 보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강유나의 코에 실제로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나가 재검사 과정에서 몰래 세균을 주입했던 것입니다. 강유나는 응급실로 실려갔고 얼굴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진우와 강태진은 크게 당황했고 강유나는 당분간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진우와 강유나의 약혼식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강태진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망가진 상황에서 약혼식을 강행할 수는 없었거든요. 미나는 첫 번째 복수에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강태진의 의료사고, 증거들을 언론에 제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의료계 전문 기자에게 익명으로 자료를 보냈습니다. 30년간의 의료사고 은폐, 합의금 조작, 그리고 현재도 계속되는 불법 의료행위까지. 첫 번째 기사가 나간 후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료계 거물 강태진, 30년간 의료사고 은폐 의혹. 기사는 구체적인 사건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증언을 담고 있었습니다. 강태진은 즉시 반박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미 여론은 돌아선 후였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강태진 이사장, 합의금 조성 위에 허위명의 계좌 사용. 이 기사에는 이수정의 계좌를 통한 돈 세탁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미나는 어머니마저 이 스캔들에 연루시켰던 것입니다.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태진의 병원과 집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관련 증거들이 대거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의료사고 은폐와 관련된 서류들, 그리고 허위명의 계좌와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들이 드러나면서 강태진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훈의 연세대 입학 과정도 재조사되었습니다. 강태진의 로비에 의한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대학 측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지훈은 학교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입학 과정에서의 부정이 드러나면서 지훈은 제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수정 역시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0년간 강태진으로부터 받은 돈이 의료사고 합의금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허위 명의를 제공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이수정은 모든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여론은 그녀를 강태진의 공범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진우 역시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미나가 제보한 제약회사에서의 불법 행위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그 역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바이오젠 제약의 가격 담합 의혹, 병원과의 후방 거래, 그리고 과거의 여성 스캔들까지. 진우는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강유나와의 약혼도 파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미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강태진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병원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했고 의사 면허도 정지당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권력과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가족들마저 그를 등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인은 이혼을 요구했고 적법한 자녀들도 아버지와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강유나는 얼굴까지 망가진 상황에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극에 달했습니다. 강태진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미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들이 하나씩 몰락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느꼈습니다. 복수가 끝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미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복수 과정에서 만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자신이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미나는 성형외과를 정리하고 법학대학원에 입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의사로서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모든 복수를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한 명의 고발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강태진의 병원에서 20년간 일했던 전직 간호사였는데 강태진의 진짜 범죄를 폭로했습니다. 그것은 미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것이었습니다. 강태진은 단순히 의료사고를 은폐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나와 지훈이 받은 돈이 단순한 합의금이 아니라 이런 불법 인체 실험으로 얻은 수익금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강태진은 30년간 가난한 환자들을 이용해 거대한 부를 축적했고 그 일부를 이수정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진실이 드러나면서 미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복수보다 현실이 훨씬 더 끔찍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강태진을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자를 처벌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사랑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족 간의 신뢰가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실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